이 노무현 광신도들이 봐도 이거는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어쨌든 뭐 저는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나고 보지만 현재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, 내 아내가 다 알아서 해먹었다,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러니까 노무현과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 해먹은 권양숙, 노건호를 처벌해서 640만 달러의 뇌물을 국가 환수하지 않은데 노무현 광신도들이 이걸 왜 반대하겠습니까? 우리 그 자리에서 노무현 광신도들에게 이거를 설득해야 될 수가 있는 거고. 근데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 2009년도에 이걸 수사를 했잖아요, 이 뇌물 사건을. 그걸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, 사실은. 그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해요. 구도는 박 대통령 건과 비슷한데, 뭐 따지면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뭐 해먹었다는 얘기인데, 박연차라는 태강실업 이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빚을 졌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사돈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앉혀주고 베트남에서 화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하는데, 그걸 직접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박연차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은 내 친구다, 로비를 해줬거든요. 로비를 해줘서 결국 2007년 11월에 박연차 회장이 거의 한 2조 원가량의 이 수주 규모인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권을 따냅니다. 이걸 따내는 과정 때마다 사실은 뇌물이 들어갔어요. 박연차 회장이 처음 이 사업을 기획했던 게 2006년도 아마 6월인가 그런데, 그때 바로 노무현의 이 살림을 총괄하는 정상문 총무비서관에게 3억 원의 현찰을 갖다 줬고,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시 2007년도 6월 29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 진술은 그렇습니다. 돈 좀 가져와라, 내 아들 집 좀 사줘야 되겠다. 그래서 박연차 회장이 직원들 시켜서 130명의 직원이 뛰어다녀서 100만 달러라는 이 달러를 현찰로 검은 가방에 들고 이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정상문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고,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고, 이렇게 돈 해먹은 거거든요. 그럼 그걸로 끝났냐? 아니죠. 2007년도 1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연차 회장이 2조 원대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권을 따내니까 또 욕을 합니다, 노무현 대통령이. 이건 박연차 회장 진술이에요. 또 돈 좀 가져와라.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노건호라는 노 대통령 아들과 연철호라는 노 대통령 조카 사이가 베트남에서 박연차 회장 만나가지고 투자비 명목으로 또 500만 달러를 또 받아내는데, 그 500만 달러 받는 데 있어서 또 중간에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껴가지고 중간에 또 일 처리하고. 이건 명백한 뇌물이란 말이죠. 명백한 뇌물이고, 이 돈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 중에서 약 70만 달러는 미국에 있었던 노건호와 노정현 아들딸에게 송금이 된 사실이 드러났고, 당시 국정원은 이 대통령의 아들딸한테 갑자기 외화가 왕창 들어갔네?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,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절대 모를 수가 없다. 이제 검찰 그 당시엔 그랬었죠. 그러다가 이제 이 도저히 사실 노 대통령이 막 여러 가지 말을 좀 바꾸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자살로 결론 난 거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자살 좋다 이거야, 자살은. 그런데 왜 권양숙이랑 노건호는 더 수사를 하지 않고, 이미 노건호 500만 달러, 권양숙 140만 달러 들고 있는데 수사도 안 하고 국가 환수도 안 하고, 그 돈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, 권양숙이랑 노건호가. 그래서 사실은 노 대통령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에서 이거 끝까지 수사했어야 되는데 겁을 먹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걸 또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. 그때 이명박이 덮었는데. 그래서 넘어갔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와서, 아니 박 대통령은 가족도 뭐고 10원 한 장 안 받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데 이걸 그냥 봐줄 수 있냐. 자,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했을 때 우리가 뭐 그러면은 뭐 교훈이라든지 뭐 좀 나아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좀 더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과거의 적폐가 해소돼야 되는데, 뇌물을 공개적으로 쳐먹고
검찰의 뇌물로 인정한 사람 이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그 관리해야 될 사람이 대권주자로 나오는 이걸 그대로 놔도 무슨 부정부패 척결이고 적폐소냐.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봉화마을에 가서 권양숙 스스로 돈을 반납하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라. 이런 집회를 할 거고요. 뭐 다행히 뭐 자유한국당 지금 뭐 경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홍준표, 김진태, 이인재 셋 다 이거는 토해내야 된다. 640만 달러를. 그래서 뭐 한국당 후보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건에서 하나 좀 이상하게 보는 게 자, 유승민, 김무성 이런 자를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탄핵을 해놓고서 유승민은 한 달 전에 봉화마을에 갔어요. 봉화마을 가가지고 권양수한테 머리 조아리고 아니 부정부패 척결한다며 돈 10원 한 장 안 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게 사회개혁이라 얘기하면서 돈 처먹은 전직 영부인한테 머리 조아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.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상한 사람 하나 있죠. 저 황장수 이 사람 정말 저는 이제 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최소한의 이 인간적인 그 부분도 끊으려고 그러는데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가지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저는 그거는 소신하고 이게 하는데 황장수 이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걸 부정부패 척결의 이유로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고 2년 전에 국민행동본부 집회 때 노무현 가족 뇌물 재수사 촉구 대회 때 발제자였습니다. 황장수는. 그러면 경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? 대통령 탄핵당하면 노무현 가족 뇌물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입도 안 열어요. 황장수. 저는 그게 왜 그러냐. 유승민이든 황장수든 노무현 가족 뇌물이 이슈가 되면은 이게 박 대통령과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. 아, 전애들은 640만 달러, 밝혀진 것만 640만 달러입니다.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몰라요, 더 있을지를. 그렇게 먹은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지금 살고, 어떻게 10원 한 장 하면 대통령이 감옥 가냐?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은폐를 하는 건데, 유승민도 그렇고 황장수도 그렇고, 문재인 집권 저지에서 또 다 뭉치자고 떠드는데 뭐 저는 권양숙 뇌물 반납이 문재인 집권 저지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. 저는 탄핵을 했던 그 기준대로 사회를 개혁하자는 입장인데 어쨌든 문재인한테 타격은 갈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문재인 집권 저지하자면서 그렇게 지금도 날뛰는 사람들이 노무현 가족 뇌물에 대해서는 다 은폐하고 있다. 유승민, 김무성, 황장수 이런 자들하고는 더 이상 안 돼요. 이거 뭐 손을 잡을 것도 없고 난 이제 황장수란 자 입에서 한 번만 더 부정부패란 말 나오면요 이제 진짜 가만 안 둡니다. 이 작자에 대해서 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요 건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자꾸 황장수를 언급하는 게